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어류의 폐사 전 긴급 방류나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쉽지 않은데요. 어떤 이유인지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고수온 피해를 겪고 있는 경남 남해안. 첫 피해 발생 보름 만에 경남 전체 양식어류의 8%가 넘는 1,70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어민들은 더 죽을 물고기도 없다며 망연자실하기만 합니다. 고수온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양식장 어류들을 폐사 전 바다로 방류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어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상 적조나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면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사 피해가 집중된 조피볼락은 성어 방류가 불가능합니다. 조피볼락은 이게 잡식성이 돼가지고 성어가 되면은 이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들은 무조건 잡아 먹어버리거든요. 생태 혼란이 조금 있는 부분이. 현재 방류 가능한 치어의 크기는 5에서 7cm 미만. 양식 조피볼락은 치어 상태여도 이미 7cm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제 통영시가 양식어가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방류 가능한 객체가 거의 없어 해수부 검토까지 이어진 어가는 단 한 곳뿐입니다. 사이즈도 검토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개선하면 좋을지나 어민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당장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 전기세 지원 등 혜택을 받기까지 반년가량 걸리는 데다 어가당 5천만 원씩으로 정해진 지원 금액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복구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됨으로 해서 한 4,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복구 비용을 타야 되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원 기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수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 창원공단의 대표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갖추는데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축구장 3개 크기 공장 옥상이 대부분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길이 430m, 폭 80m를 채운 패널은 모두 5,300여 개. 태양광 발전 용량은 2.3메가와트 규모로 한 해 3,260메가와트씩 전력을 생산해 냉장고 생산 공정 13%에 사용합니다. 탄소 배출 없이 산업용 전기보다 30% 저렴한 것도 장점. 연간 1억 4천만 원을 아낄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1,400톤 줄이기 효과도 있습니다. LG전자는 내년부터 이 공장까지 태양열 패널 설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약 2.3메가와트급의 태양광 재생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25년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더 추가해서 약 7.8메가와트급의 태양광 재생전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이 4,679테라줄에 이른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부와 공장마다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는 최악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것은 물론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 해 전기 사용량만 2억 3천여 킬로와트로 4만 8천 가구가 쓸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력거래소 수요시장 참여로 전력 사용 부하를 미리 관리해 수익 1억 2천만 원을 얻었고 부하 차단제 약정과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로 에너지 비용 절감이 39% 늘었습니다. 또 창원 본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투자도 검토합니다. 매월 사업부와 공장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 분석해서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고 매년 초 에너지 절감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감은 지구 온난화 대응 차원을 넘어 이제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하영재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의원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사천남의 하동 하영재 전 국회의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재판 전에 아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현 시장한테 받은 돈 인정 안 하신 건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와 지역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이었습니다. 첫 재판 1년여 만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억 6천여만 원 몰수와 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옳겠죠. 판단에 불만은 사실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하 전 의원 측은 항소와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올라 다시 무덥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밤사이 많은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하동이 36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이 예년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일본에 상륙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에서는 오늘 밤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경남의 하늘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폭염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7도, 김해가 2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창원과 창녕이 34도, 함안이 33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6도, 산청이 2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거창이 33도, 사천과 남해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최고 6m로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복구비를 조기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피해 조사를 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추석 전 피해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 경남의 고수온 피해는 340여 어가에서 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14주년 경술국칠 기억 행사가 어제 경남 보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광복회 경남지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역사를 돌아보고 뼈아픈 성찰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미래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경술국칠의 의미를 알리는데 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MK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의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역 내 자금 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서밀 대출 지원 등을 평가한 결과 BNK 경남은행은 부울경 지역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울산과 경남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남 여성계가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하동 지역 중학생이 관련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여성단체 연합 등은 어제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디지털 성폭력에도 정부가 기존 대책을 반복하고 예산을 삭감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천시와 경상국립대가 다음 달 3일 새로 만든 우주항공 기술경영학과 운영을 시작합니다. 해당 학과는 석사과정으로 사천 지역 기업과 기관에 다니는 직장인 20여 명으로 꾸려졌고 교육은 야간과 주말에 진행됩니다. 수업 내용은 항공업계 맞춤형 전문 인력을 키우는 이론과 실무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